네, 오늘 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지금 나와서 촛불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한문 앞, 그러니까 덕수궁 앞이죠. 그것은 또 친박단체 시위가 열렸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몰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들어오시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부터. 예, 날씨도 춥고, 또 크리스마스 전야절에서 조금 양측 다 숫자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상 밖으로 많은 분들이 왔고요. 특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탄핵 찬성 쪽의 촛불 집회가 사그들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동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중요하게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정조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가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언론 보도에서 까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 놀랄만한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분노 이런 것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이제 맞불 집회에서는 그럴수록 더욱더 이 추운 겨울이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이 맞불 집회 인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속 모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추위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제 생각은 그냥 이대로 대선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세대결로 해서 지금 어차피 지금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또 이 보수 세력들은 보수 세력대로 또 이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이 촛불 민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도면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그렇게 식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저도 약간 약간 혼란스럽긴 해요. 혼란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까지 우린 가야 한다. 그런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날씨 추워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는 거에 좀 저희가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친박단체하고 또 이전에 광화문 촛불시하고 좀 대비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촛불시에 참여했던 분들은 현재 특검이나 또 헌법재판소 탄핵이 상당히 이렇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인원이 많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법적인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번 보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모이긴 했지만 더 인원수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친박단체는 좀 약간의 유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 조사 놔두고 특히 탄핵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상 보면 인용 결정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결집을 시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는 결국 토요일마다 집회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불 집회가 열리고 또 충돌이 있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올 조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조사 자체는요.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보면 오늘 그 특검부가 이규철 특검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서 범죄 사실로 특정한 기소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에서 이미 조사한 부분에서는 이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새로 나온 증거랄지 이제 일단 검찰 부분은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치면서 수많은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밀도 있게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특히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굉장히 샅샅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삼성과 관련된 장충기 사장이랄지 박상진 사장은 다 조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일단 세금에 관한 어떤 전문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괴로 재산 도피에 관한 전문가를 국세청에서 그 간부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오늘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특검이 이제 현판식을 걸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그 공개 변론 양쪽 다 의견 들어본 상태에서 그 헌법재판소 자체가 또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는 걸 보면 질질 끌지는 않겠다라는 그 입장과 분위기가 강한 것 같고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특검도 일단 검찰팀에서 넘겨온 것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바로 뇌물죄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월 7시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뇌물죄하고 세월 7시간 부분이라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백에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뇌물죄 부분에 지금 처음에는 집중적인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바로 최순실을 불러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 추궁을 하고 있는 거 보여서 만약에 뇌물죄가 여기서 확정이 되거나 증거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세월 7시간 내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또 증거나 자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속도를 내면서 얼른 이 탄핵 심판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에 중대한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 차원에서 이 추위에 집회 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도 속도를 좀 내고 헌재도 속도를 내주길 다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특검이 최순실 씨 조사를 하고 또 그 전에 4시간 전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김종 전 차관 하면은 뭐 벨, 하도 뭐 내내를 잘하다 보니까 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이종훈 예,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사실은 청문회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씨가 도대체 김종찬 차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행비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이제 그동안 수사 결과 이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 또 청문회에서는 전면 다 부인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 전 차관이 그 뭐 테스타 로사인가요? 저 신사동에 네. 그쪽에도 자주 이제 출몰을 했고, 그리고 이 지금 K스포츠 재단이나 이 미르재단을 추진하던 실무진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하고도 접촉이 꽤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김종 전 차관의 그 문체부 입성부터 이미 최순실 씨가 개입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 지금 현재 차관 자리가 원래는 그 그러니까 내부 그 승진 케이스 자리인데 사실은 외부 교수가 가서 굉장히 의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한양대 뭐 이제 인맥으로 해서 결국 뭐 이재만 비서관이 좀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개입설까지 불거졌는데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찌됐건 최순실 씨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김종 전 차관을 이제 문체부로 진입시키고 난 이후에는 이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정유라도 챙기고 장시호도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장관은 배제가 돼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네. 상태에서 이 차관이 다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K스포츠재단 관련한 또 미르재단 관련한 이 모금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장시호 씨의 그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 스포츠 동계 이제 그 재단 센터 쪽에 이제 기금 모금 과정에서 16억 원,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받는 그 과정에 이제 개입한 건 드러났어요. 나머지는 드러나진 않았는데 아마 지금 특검 쪽에서는 그쪽에도 상당히 혐의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불러서 일단 그 부분을 캐묻고, 그러고 나서 최순실 씨를 이제 오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질신문 안 한다고 이제 오후 브리핑에 얘기를 했는데, 대질신문은 하지 않지만 간접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한테 여러 가지 물어서 새로운 답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다른 방에서 신문 중인 최순실 씨에게 확인을 거치는, 저 방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맞냐라는 식으로 추궁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왼쪽이 김종 전 차관이 오늘 오전에 특검 사무실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 화면은 최순실 씨가 지금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조사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김종 차관 하면은 이번에 아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일이 있었지요. 이제 국민들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박태환 씨, 또 그 다음에 우리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 올림픽 출전을 못 시키게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를 IOC 선수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한다면 굉장히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 국민들이 공부를 한 게 그거죠. 아니, 어떻게 감히 김연아를 미워하며, 네. 어떻게 이 정유라를 김연아 선수보다 더 예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기여도란 측면에서 볼 때도 김연아 씨하고 이 정유라 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이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국위선양을 했습니까? 사실 국민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줬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김연아 선수를 IOC 위원으로 만드는 게 당연한데 아니 느닷없이 정유라 씨를 그런 자리에 올리려고 금메달도 아직 못 땄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배경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진 사람을 이게 도대체 상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개입됐을 게 분명하고 김종천 차관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차관직에 가는데 최순실 씨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온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상당히 무리한 것들을 추진도 했고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네. 화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국정을 농단하거나 이제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급이 좀 될 만한 사람들이 하면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네. 최순실이라고 하는 강남에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가정주부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박태환 선수나 이제 김연아 선수를 물리치고 그들을 이렇게 폄훼하면서 정유라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범 수준에도 모자라는 그런 승마 선수를 IOC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상식 수준이나 일반 수준에서 너무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스스럼 없이 실제로 개입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의 수준과 방식이 너무나 저급하고 또 하나는 그런 국가 관리나 국가의 어떤 정무직에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순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문과 요구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 없이 시행했다는 것. 그게 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정말 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게이트 중에서 가장 저열한 게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차질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하면은 본인도 망하고 조직도 큰 위해를 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최순실 씨 재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설에는 뭐 몇천억이니 몇 조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믿을 수는 없지만은